부모라는 이유로 모든 걸 희생해온 사람들. 하지만 자식들은 과연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기만 해도 될까요? 오늘은 부모의 모든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며 끝없이 요구했던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그들에게 가장 큰 가르침을 주신 부모의 이야기를 소개해 드립니다. 부모는 언제까지 자식에게 희생해야 할까요? 부모가 내린 최후의 선택은 무엇이었을까요? 함께 들어보시죠. 나는 지금도 그날을 잊을 수 없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던 그 순간을. 평생을 아들에게 모든 걸 바쳤다. 가진 것 없이 시작했지만 먹고 사는 일보다 중요한 건 아들이었다. 좋은 학교를 보내려고 악착같이 돈을 모았고 남들이 누리는 것보다 더 나은 걸 주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결국 내 모든 희생이 부질없어지는 날이 오고야 말았다. 어머니, 이 집 저희 앞으로 넘겨주세요. 아들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아무렇지도 않게 너무도 쉽게 내뱉은 그 말이 마치 우리가 살아온 세월 따위는 아무 의미 없다는 듯한 말투였다. 나는 그날 밤을 꼬박 새웠다. 남편도 말없이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키운 자식인데. 남편이 한숨을 쉬며 말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다. 이 순간이 올 거라는 걸. 아들은 언젠가부터 변해 있었다. 처음엔 몰랐다. 어쩌면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본 건지도 몰랐다. 결혼 후에는 며느리까지 합세해 집안 물건을 가져가기 시작했고, 어느 날부턴가 부모는 단순한 돈줄이 되어 있었다. 그러다 결국 마지막 선을 넘고 말았다. 저희도 이제 살림을 키워야 해요. 부모님도 언젠간 요양원에 가실 텐데, 미리 정리해 두는 게 낫지 않을까요? 나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남편이 무겁게 입을 열었다. 우리는 아직 우리 힘으로 살 수 있다. 그리고 이 집은 우리가 평생 일구며 살아온 곳이다. 내가 쉽게 말할 수 있는 곳이 아니야. 아들은 낯빛이 굳었고 며느리는 눈을 흘기며 한마디를 덧붙였다. 어머님, 아버님이 이렇게까지 나오시면 저희도 생각을 바꿔야겠네요. 사실 오래전부터 친정에서 함께 살자는 얘기가 있었어요. 이럴 바엔 차라리 그쪽으로 가는 게 나을 수도 있겠어요. 나는 그제야 모든 걸 깨달았다. 처음부터 그들의 계획은 정해져 있었던 것이다. 우리에게 기대어 최대한 얻어낼 수 있는 걸 얻어낸 뒤 결국 우리를 내칠 작정이었음을. 남편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리고 짧게 말했다. 이 집은 너희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우리도 너희 인생에서 발을 뺄 거다. 아들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고 며느리는 기가 차다는 듯 웃었다. 하지만 남편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나 역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문을 열었다. 나가라. 지금 당장. 아들은 망설였다. 하지만 남편의 눈빛을 보고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며느리는 화난 얼굴로 가방을 들었다. 그들이 나간 뒤 나는 조용히 문을 닫았다. 그렇게 우리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떠났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몇 달 후 아들이 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이번엔 울먹이는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니, 저희 큰일 났어요. 투자한 돈을 다 날렸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놀랍지도 않았습니다.
돈을 쉽게 얻으려다 잃어버리는 것은 너무나도 흔한 일이었습니다. 나는 전화를 손에 쥐고도 쉽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몇 초 동안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애타는 목소리로 다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발요. 저희 이제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집도 날아가게 생겼어요. 나는 여전히 가만히 있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이 모든 것이 자업자득이라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나는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건데? 내 말에 아들은 당황한 듯 말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나지막이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좀 도와주세요. 나는 가만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이 불고 있었다. 마치 오래된 습관처럼 나는 눈을 감고 생각했습니다. 과연 나는 다시 손을 내밀어야 할까? 다시금 그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맞을까? 하지만 곧바로 남편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지금 도와주면 저 애들은 또다시 같은 실수를 반복할 거야. 그래, 남편의 말이 맞았다. 사람은 스스로 깨달아야 한다. 나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우리가 도와주지 않아도 너희는 살아갈 방법을 찾아야 한다. 우리가 평생 너희 뒤를 봐줄 순 없어. 이제는 너희가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아들은 대뜸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저희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세요? 정말 집까지 뺏길 지경이에요. 나는 그 순간 더 단호해져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너희가 원해서 한 일이잖니. 우리가 말릴 때는 듣지도 않더니 이제 와서 이렇게 매달리는 게 옳다고 생각하니? 아들의 분노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럼 저희는 죽으란 말이에요. 부모가 자식을 이렇게까지 외면하는 게 말이 돼요. 그때 남편이 내 손에서 전화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 죽지 않으려면 살아남아라. 우리가 이렇게까지 키워줬으면 이제는 내가 스스로 살아야 하지 않겠니? 우리도 더 이상 너희에게 끌려다닐 수 없어. 부모가 자식을 위해 모든 걸 희생해야 하는 시대는 끝났다. 그 말이 끝나자 전화기 너머에서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천천히 입을 뗐습니다. 알았어요. 이제 진짜 다시는 연락 안 할게요. 그 말과 함께 전화가 끊겼습니다. 나는 멍하니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 없이 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잘했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우리 인생을 사는 거야. 그 순간 나는 비로소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자식을 위해 모든 걸 바쳐왔던 나날들, 그 모든 순간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정말로 끝내야 할 때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예상했던 대로 평온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그 일이 있고 몇 달 후 동네 친구에게서 믿기 어려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너희 아들이 요즘 여기저기 돈을 빌리고 다닌다는 소문이 있던데. 그리고 그날 저녁 집 전화가 울렸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수화기를 들었고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아들의 목소리는 한없이 나약하고 초조해 보였습니다. 어머니, 저 정말 마지막으로 부탁드릴게요. 저 좀 살려주세요. 빚쟁이들이 저를 가만히 두지 않을 거예요. 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목구멍이 막힌 듯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다. 이 아이가 내가 그토록 사랑하고 키워온 아들이 맞는 걸까? 언제부터 이렇게 약한 사람이 되었을까? 아니, 언제부터 이렇게 무책임한 사람이 되었을까? 어머니, 제발요. 제가 잘못했어요. 이번 한 번만 도와주시면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아들의 울먹이는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다. 한때는 자랑스러웠던 내 아들. 그런데 지금은 울먹이며 도와달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을 뿐이었다. 나는 조용히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아주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다. 얼마나 빚을 졌니? 아들은 한동안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답했다. 7천만 원 정도예요. 그 순간 내 손끝이 싸늘해졌다. 7천만 원. 우리 부부가 한평생 일하며 악착같이 모았던 돈보다도 더 큰 금액이었다. 그렇게 쉽게 빚을 지고 또 그렇게 쉽게 부모에게 손을 벌리는 아이로 키운 건 내 탓일까? 어머니, 저희 정말 힘들어요. 아이들도 있는데 저희 가족을 생각해서라도 제발 한 번만 도와주세요. 아들의 목소리는 점점 더 애타게 변해갔다. 그런데 이상했다. 그 말이 전혀 가슴에 와닿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싸늘한 감정만이 몰려왔다. 이 아이들이 자식이라고 생각했다면 스스로의 책임을 먼저 생각해야 하지 않았을까? 부모의 도움 없이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먼저 해야 하지 않았을까? 너희 장모님은, 너희 사돈댁은? 나는 차분하게 물었다. 너희가 그렇게 잘 따르는 장모님에게는 도움을 요청했니? 아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리고 한참이 지나서야 마지못한 듯 대답했다. 장모님은 모르세요. 나는 비로소 확신했다. 이 아이는 아직도 변하지 않았다. 자신에게 유리한 선택을 하고 가장 쉬운 길을 찾으며 끝없이 부모에게만 의존하려 한다. 그게 편하니까. 그게 가장 부담 없으니까. 그럼 사돈댁에 가서 말해라. 나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힘들 때만 부모를 찾을 생각하지 말고 이제 내가 내 책임을 져야 할 때다. 우리는 너를 도와줄 수 없어. 어머니,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다. 제발요. 저희 가족이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어요. 한 번만, 이번 한 번만 도와주세요. 나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우리도 힘들다. 우리도 이제 우리 삶을 살아야 해. 너도 내 삶을 살아야지.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을 때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듯 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이건 결국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었다. 그래야만 이 아이가 정말로 변할 수 있을 테니까. 그러나 이 일이 그렇게 쉽게 끝날 리 없었다. 그 후 몇 주 동안 아들은 끊임없이 전화를 걸어왔다. 한 번 거절하면 두 번, 세 번. 마지막이라던 부탁은 계속 이어졌다. 어머니, 정말 이번엔 마지막이에요. 정말 갚을게요. 저 믿어주세요. 하지만 그 말을 믿을 수 없었다. 그리고 어느 날 뜻밖의 사람이 우리를 찾아왔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문을 열자 낯선 남자가 서 있었다. 중년의 남자, 거친 인상의 사내가 우리를 쳐다보고 있었다. 여기 사는 김순희 씨 맞습니까? 나는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다. 네, 그런데요. 그 남자는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말했다. 당신 아들이 우리 돈을 빌려갔습니다. 그런데 도무지 갚을 기미가 안 보여서 말입니다. 나는 눈앞이 캄캄해졌다. 드디어 일이 이 지경까지 오고야 말았다. 나는 남편과 얼굴을 마주 보았다. 남편 역시 표정이 굳어 있었다. 그 남자는 문 앞에서 한 손을 바지 주머니에 찔러 넣고 무심한 표정으로 우리를 바라보았다. 솔직히 말하죠. 당신 아들이 갚을 능력이 안 되는 건 우리도 잘 압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모님을 직접 찾아왔습니다. 나는 차갑게 그를 바라보았다. 우리 아들이 무슨 일로 그 돈을 빌렸나요? 그 남자는 피식 웃었다. 사업이랍니다. 정확히는 투자죠. 하지만 어디에 투자했는지는 모릅니다. 우리도 처음에는 그 말을 믿었어요. 그런데 이제 와 보니 돈은 다 날아갔고 갚을 생각은 안 하고 있더군요. 그래서 이렇게 직접 찾아왔습니다. 나는 깊이 한숨을 쉬었다. 이 모든 것이 결국 여기까지 흘러왔다. 아들은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벌이고 부모를 방패 삼아 도망치려 하고 있었다. 나는 차분하게 물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 남자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7천만 원입니다. 우리도 생돈을 날릴 순 없죠. 방법은 둘 중 하나입니다. 아들이 직접 갚든지 아니면 부모님께서 대신 책임지시든지. 그 순간 남편이 나섰다. 우리가 왜 책임져야 하죠? 우리 아들이 성인이고 자기 인생을 자기가 결정한 겁니다. 우리가 보증을 선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 돈을 빌려주라고 한 것도 아닙니다. 그 남자는 코웃음을 치며 말했다.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현실이 그렇지가 않죠. 지금이라도 우리에게 돈을 갚으면 원금만 받겠습니다. 하지만 계속 차일피일 미루면 우리도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나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다. 우리 아들에게 직접 연락하세요. 우리는 이 문제와 상관이 없습니다. 남자는 피식 웃으며 한 발짝 다가왔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죠. 부모님이 손을 놓으시면 우리도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 방법이 뭐가 될지는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죠.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이건 협박이었다. 나는 속으로 이를 악물었다. 남편 역시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그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이대로 버틸 수 있을까? 우리가 끝까지 외면할 수 있을까? 그런데도 아들에게 다시 손을 내밀어야 하는 걸까? 남편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시간을 좀 주시겠습니까? 그 남자는 시계를 힐끗 보더니 어깨를 으쓱였다. 좋습니다. 이틀 드리죠. 하지만 너무 오래 끌지는 마세요. 저희도 오래 기다릴 여유는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고는 돌아서는 남자. 나는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듣고도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마치 한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기분이었다. 남편이 무겁게 입을 열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나는 가슴이 답답했다. 하지만 결론은 이미 내려져 있었다. 이제 정말 마지막 선택을 해야겠어. 남편은 말없이 내 눈을 바라보았다. 우리는 이미 몇 번이고 같은 고민을 되풀이했다. 하지만 이제는 시간이 없었다. 남편이 조용히 물었다. 그 선택이 뭔데? 나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이대로 있을 수는 없어. 저 사람들은
우리가 돈을 안 주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그런데 우리가 돈을 주면 아들은 또 같은 실수를 반복할 거고, 남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하나뿐이군. 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심을 굳혔다. 우리 경찰에 신고하자. 남편의 눈이 커졌다. 신고한다고? 나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빚을 갚을 의무가 우리에게 없다는 걸 분명하게 해야 해. 그리고 저들이 우리를 협박했다는 것도 말이야. 우리가 계속 끌려다니다 보면 더 큰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 남편은 잠시 생각하다가 이내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래, 너 말이 맞아. 더 이상 아들을 봐준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야. 그리고 저들이 우리를 협박한 이상 우리가 경찰의 도움을 받는 것도 당연한 일이지. 그렇게 우리는 경찰서로 향했다. 경찰에게 지금까지의 상황을 설명했고, 협박을 받은 사실도 전달했다. 경찰은 기록을 남기고 우리가 빚을 떠안을 필요가 없다는 걸 명확하게 확인해 주었다. 하지만 문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날 저녁 다시 전화가 걸려왔다. 이번엔 아들이었다. 어머니 저 좀 살려주세요. 빚쟁이들이 저 가만 안 둘 것 같아요. 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아들아, 이제는 내가 해결해야 해. 내가 만든 문제야. 우리가 경찰에 신고했어. 더 이상 우리를 찾지 마라. 아들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그리고 이내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다. 어머니,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래도 제가 아들인데. 부모님은 자식이 이렇게 죽게 생겼는데 모른 척할 수 있어요. 나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우리는 내가 스스로 해결하기를 원한다. 그래야 너도 진짜로 변할 수 있어. 더 이상 우리가 대신 해결해 줄 수는 없어. 아들은 울먹이는 소리를 내더니 전화를 끊었다. 나는 한동안 전화기를 내려놓지 못했다. 남편이 내 어깨를 다독였다. 잘했어. 이번에는 정말 잘한 선택이야.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후회는 없었다. 나는 내 선택이 옳았다는 걸 알았다. 그리고 이제 남은 건 아들이 진정으로 자신의 삶을 책임질 수 있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었다.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동네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김 씨네 아들이 경찰서에 붙잡혀 갔대. 시장에 나간 나는 속닥이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왜? 하고 누군가 묻자 옆 사람이 대답했다. 사채업자한테 돈을 빌려서 못 갚았다고 하더라. 경찰이 개입한 거래. 나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발걸음을 옮겼다. 아들이 결국 경찰의 손에 넘어간 것이다. 경찰이 개입하면 더 이상 쉽게 빠져나올 수 없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번에는 우리가 개입하지 않을 것이다. 집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이 사실을 전했다. 남편은 조용히 나를 바라보더니 무겁게 입을 열었다. 이제 어떻게 할까? 나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아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줄 건지 아니면 이대로 끝을 내야 할지 생각해야 해. 하지만 이번에도 우리가 개입하면 그 애는 다시 돌아오지 않을 거야. 그 순간 전화벨이 울렸다. 이번엔 경찰서에서 걸려온 전화였다. 김 씨 부모님 되시죠? 아드님이 현재 유치장에 있습니다.
보호자가 필요합니다. 나는 수화기를 꼭 쥐었다. 이제 정말 마지막 선택을 해야 할 순간이 온 것이다. 남편은 내 눈을 바라보며 묵묵히 기다렸다. 나는 숨을 고르고 경찰에게 물었다. 우리가 꼭 가야 하나요? 경찰관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보호자로서 와주시면 좋지만 강제 사항은 아닙니다. 아드님이 부모님과 대화하고 싶어 합니다. 나는 남편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서도 갈등이 느껴졌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가 이대로 다시 손을 내밀면 모든 것이 원점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점이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나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우리가 가는 게 맞을까? 남편은 한숨을 내쉬었다. 우리 선택이 그 아이를 위한 것이어야 해. 하지만 또다시 기회를 주는 게 맞을까? 이번에도 우리가 나서면 그 애는 스스로 해결하려 하지 않을 거야. 나는 무거운 마음으로 경찰에게 대답했다. 우린 가지 않겠습니다. 아들이 스스로 해결해야 합니다. 경찰은 잠시 침묵하더니 조용히 말했다. 알겠습니다. 부모님이 원치 않으신다면 저희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아드님이 계속 보호자를 찾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나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이제는 아이가 자기 인생을 책임질 때가 됐어요. 우리가 가면 그 아이는 또다시 우리에게 기대겠죠. 하지만 이번에는 그렇게 해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가슴이 먹먹했다. 남편이 내 어깨를 감싸며 말했다. 이제 우리도 받아들여야 해. 아들이 스스로 깨닫지 못하면 앞으로도 계속 같은 일을 반복할 거야. 우리가 끊어야 해. 그날 밤 나는 오래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다. 머릿속에는 아들의 어린 시절이 떠올랐다. 처음 학교에 들어가던 날, 손을 꼭 잡고 걷던 작은 손. 철없던 사춘기 시절, 투정을 부리며 내게 소리치던 얼굴. 그리고 지금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부모를 찾는 어른이 된 모습.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손을 놓아야 할 때였다. 며칠 후 경찰서에서 다시 연락이 왔다. 아드님이 구치소로 이송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보호자로서 면회하실 생각 있으신가요? 나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저었다. 아들이 스스로 견뎌야 해요. 그게 우리가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일이에요.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남편과 마주 앉았다.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깨달았다. 우리가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일은 여기까지라는 것을. 며칠 후 예상치 못한 편지가 도착했다. 보내는 사람 김민수. 아들의 이름이었다. 나는 편지를 손에 쥐고 한참을 바라보았다. 뜯어볼까 말까 망설이던 순간 남편이 조용히 말했다. 읽어보자. 이제 아이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알아야 해. 편지를 조심스럽게 열었다. 글씨는 어딘가 서툴렀고 삐뚤삐뚤한 필체에서 그의 심경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어머니, 아버지, 처음으로 편지를 씁니다. 솔직히 뭐라고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제 마음이 정리되지 않아서 적어봅니다. 나는 한 줄 한 줄을 천천히 읽었다. 편지에는 원망도 화도 없었다. 다만 깊은 후회와 반성이 담겨 있었다. 처음엔 믿을 수가 없었어요.
부모님이 진짜로 저를 포기한 줄 알았어요. 경찰서에서도 계속 기다렸어요. 그래도 부모님이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지 않더군요. 그제야 깨달았어요. 부모님은 정말 단호했어요. 손끝이 떨렸다. 남편도 조용히 내 옆에서 편지를 읽고 있었다. 편지는 계속 이어졌다.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부모님이 항상 계실 거라 생각했어요. 아무리 잘못해도 결국 받아줄 거라 믿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아니었어요. 부모님이 저를 구해주지 않는 순간, 처음으로 제 인생이 제 손에 달렸다는 걸 깨달았어요. 나는 천천히 한숨을 내쉬었다. 그 아이가 정말로 변하려는 걸까? 이제서야 후회하는 걸까? 하지만 이번엔 단순한 변명이 아니라 진심이 느껴졌다. 지금 구치소에 있지만 여기서 나가면 새로운 삶을 살고 싶어요. 다시는 무책임하게 살지 않을 거예요. 부모님이 용서해 주시지 않더라도 저는 제 인생을 바꿀 겁니다. 나는 편지를 가만히 내려놓았다. 그리고 남편을 바라보았다. 남편도 아무 말 없이 깊은 숨을 내쉬고 있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남편은 잠시 망설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진심이라면 우리는 받아줄 수 있어. 하지만 이번엔 정말로 행동으로 보여줘야 해. 말만으로는 부족해. 나는 다시 편지를 손에 쥐었다. 이제 선택은 우리의 몫이 아니었다. 아들이 어떻게 살아갈지 그것은 오직 그의 몫이었다. 그리고 한 달 후 김민수는 구치소에서 나왔다. 그날 아침 남편과 나는 조용히 식탁에 앉아 있었다. 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고 마당에 서 있는 아들의 모습이 보였다. 그는 초라한 차림이었지만 눈빛만큼은 확실히 달라져 있었다. 나는 문을 열지 않고 잠시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조심스럽게 걸어와 문 앞에서 머뭇거렸다. 어머니, 아버지, 남편이 조용히 말했다. 내가 왜 왔는지 알고 싶구나. 아들은 깊이 고개를 숙였다.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나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 조용히 문을 열었다. 들어와라. 김민수는 천천히 문턱을 넘었다. 그의 눈에는 후회와 결심이 뒤섞인 감정이 서려 있었다. 거실 한가운데 서서 어쩔 줄 몰라 하던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정말 죄송합니다. 부모님께 너무 많은 상처를 드렸어요.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자리를 가리켰다. 아들은 조심스럽게 앉았고 우리는 그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을까? 말보다 행동이 중요하다는 걸 알았을까? 나는 조용히 물었다. 이제 어떻게 할 거니? 아들은 잠시 고민하다가 답했다. 다시 일어서고 싶어요. 부모님께 의지하지 않고 정말 제 힘으로 살아가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 온 것도 도움을 받으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어떤 모습으로 바뀌었는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나는 그의 말에서 진심을 느꼈다. 그는 예전과는 달랐다. 남편도 고개를 끄덕이며 입을 열었다. 그래, 이제야 제대로 된 생각을 하는구나. 하지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지켜보겠다. 아들은 단단한 눈빛으로 말했다. 기회를 주신다면 반드시 증명하겠습니다.
제가 변했다는 걸. 그날 우리는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누었다. 과거의 실수, 후회,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 아들은 자신이 저지른 모든 실수를 인정했고 부모에게 용서를 구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말뿐인 사과가 아니었다. 행동으로 보이겠다는 다짐이었다. 몇 주 후, 김민수는 작은 공장에서 일을 시작했다. 힘들어도 버티겠다는 의지가 확고했다. 한 번도 지각하지 않고 묵묵히 일했다. 우리는 멀리서 지켜보며 그가 어떻게 변해가는지 살폈다. 어느 날 그는 우리를 찾아왔다. 첫 월급입니다. 적지만 부모님께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나는 봉투를 받아들었다. 돈의 액수는 중요하지 않았다. 그 마음이 중요했다. 남편이 조용히 말했다. 이제야 내가 어른이 되었구나. 그 순간 나는 마음 깊은 곳에서 묶여있던 무언가가 풀리는 기분이 들었다. 아들은 비로소 자신의 삶을 책임지려 하고 있었다. 그리고 우리는 그를 믿기로 했다. 나는 그에게 따뜻한 차를 건네며 말했다. 이제 다시 가족이 되는 거야. 가족이란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이에서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다시 손을 맞잡을 수 있을 때 진짜 가족이 되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가족이라는 이유로 모든 걸 용서해야 할까요? 혹은 다시 받아들이는 것이 더 큰 사랑일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